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곤 했죠. 지금부터 바다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사건.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 2011년 11월, 알바렌가는 낚시를 하기 위해 한 명의 동료와 함께 멕시코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 3m 높이의 파도가 보트를 덮쳐 배 안에 있는 무전시설은 고장나게 되고 식량도 전부 바다에 휩쓸려 갔습니다. 두 사람은 태평양 바다를 표류하게 되죠. 둘은 새와 물고기를 잡아먹고 거북이의 피와 빗물, 그리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시며 바다 위에서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뱃속에 독사가 들어있던 새를 먹은 동료가 아프기 시작했고, 동료는 시름시름 앓다가 알바렌가에게 자신의 시신을 먹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바렌가는 약 6일 동안 죽은 동료와 대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결국 시신을 바다에 던졌죠. 시간이 흐르고 알바렌가는 마셜 제도에서 두 부부에게 발견됩니다. 438일 동안 1만 킬로미터 이상 바다를 표류한 결과였습니다.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듯 했으나 알바렌가는 동료의 시신을 먹은 혐의로 피소되고 말죠. 병에 들어있던 예언서. 1897년 5월, 브라질 해군의 정찰선은 바다를 항해하던 중 쪽지가 들어있는 병을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바다의 영웅호라는 배에서 폭동이 발생했다고 써 있었죠. 2등 항해사가 적은 듯한 쪽지의 내용에는 선장이 살해당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쪽지를 쓴 자신은 아마존 강 쪽에 배를 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선원들에게 뺏긴 배의 좌표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읽은 브라질의 정찰선은 즉시 항로를 바꿔 구조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 후 바다 수평선 넘어 강탈당한 배의 모습이 나타났고, 브라질군은 배를 무장해제시킨 후 폭동 선원들을 체포하고 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에 타고 있던 2등 항해사는 자신이 쓴 쪽지를 읽고 브라질군이 구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무척 놀랐습니다. 이 2등 항해사는 쪽지를 쓰지 않았을 뿐더러 쪽지를 쓸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죠. 영국에선 바다의 영웅호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서 겨우 이 쪽지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6년 전, 작가 존 해밍턴은 배에서 발생한 폭동을 그린 바다의 영웅호라는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해밍턴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 끝에 소설에 있었던 장면을 마치 실제 일처럼 적어서 쪽지를 바다에 띄운 것입니다. 그가 흘려보낸 유리병은 무려 5,000개나 됐죠. 그리고 그중 한 개의 유리병이 16년 뒤 브라질 해군의 정찰선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죠. 해양학자 스타니슬라프 클리로프. 클리로프는 어렸을 때부터 먼 외국과 심해를 연구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국을 동경한 나머지 요가 연구까지 했을 정도였죠. 1970년대 그는 외국 출장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한 번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클리로프는 학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소련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클리로프는 소련 사람들이 이용하는 크루즈선에 주목했습니다. 크루즈선은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적도를 찍고 돌아오는 코스를 돌았는데 도중에 어떤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의 항로를 계산해 육지까지의 최단 거리를 계산했고 1974년 12월 스노클과 마스크, 오리발만 가지고 크루즈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이던 어느 날 크루즈선에서 뛰어내리고 말죠. 그 후 약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100k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 필리핀의 시아르 가오섬에 도착했습니다. 12년 동안 요가를 수련하고 체력을 기른 것은 모두 이 계획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클리로프는 필리핀에서 짧은 심사 기간을 거친 후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클리로프가 평생을 보낸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시절을 꿈꿨던 해양 탐험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계획. 1943년 10월, 미국 해군은 기상천외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축함 엘드리지호는 한순간에 자취를 감춘 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계획의 목적은 당시 한창이던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한 스텔스 실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레이더는 배의 선체에서 나오는 특수한 자기장에 반응했기 때문에 테슬라 코일 변압기를 사용해 배 주변을 감싸는 자기장을 없애면 적의 레이더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즉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험이 시작되었고 테슬라 코일의 스위치를 올린 직후 물리학자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테슬라 코일을 적재한 구축함 엘드리지는 레이더상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실험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순간 구축함 엘드리지의 선체에선 녹색의 발광체가 강한 빛을 내뿜으며 선체를 뒤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선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구축함은 발광체와 함께 모습을 감추고 말았죠. 필라델피아에서 모습을 감춘 구축함 엘드리지는 순간 이동을 해 2,500km 이상이나 떨어진 버지니아주의 노포크까지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실험 후 엘드리지호는 귀환하였지만 181명의 승무원들 중 생존자는 21명, 27명은 몸이 선체에 흡수돼 배의 일부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바다에서 발생한 이 불가사의한 사건의 비밀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동 선원들을 체포하고 포로로 풀어줄 것이었습니다. 시아르가오섬의 실험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순간 구축함 엘드리지의 선체는 녹색의 발광체가 선체에선 녹색의 발광체가